월간서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5cm만한 턱이 있어도 그게 압박에 걸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양보를 안 해줘요? 뭐 자활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나쁜 거 말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불쾌한 경험. 불쾌함을 잘 안 느끼는 경험.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이랑 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장애라는 그 단어가 컵이라는 말처럼 이런 단어처럼 어떤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장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리고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고 후에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고 전에 박위는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고 전에도 워낙 활동적이었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축구는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축구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럼 그 이후로는 그냥 축구를 취미로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축구 선수를 하려면 공부랑 병행해라 했는데 한국에서 축구부 현실이 그쵸.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나중에 그 직업으로 축구 선수를 하면 너무 이제 제약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랑도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될 것 같고 축구는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축구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최선을 네. 다해서 제 축구를. 기준에서는 할 만큼 해봤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일단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병원과 완전 다르게 이제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혔어요. 예전에는 제가 길 가다가 턱이 있는지 경사라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5cm만한 턱이 있어도 그게 압박에 걸려서 그렇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휠체어 탄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꼈고 재활이 되면서 하는 그런 활동 범위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됐고 상대적으로 내가 길거리에서 보는 장애인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좀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나 환경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270만 명 정도래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우리나라 인천시의 인구가 29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그리고 아니면 또는 대구시가 240만?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의 규모만큼의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전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장애인 중에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90%래요. 그 얘기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언제든 장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같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시각은 좀 달라졌지만 본인이 겪는 사회가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었던 게 이만큼 편한 거였구나? 우리나라 사회도 좀 다르게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공공질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양보를 안 한다든지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양보를 안 해줘요? 뭐 자활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버젓이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많을 때는 거의 양보를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심리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휠체어가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명 양보한다고 해서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거 아니면은 그냥 나쁜 거 말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쵸.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알고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큰 것 네, 같아요. 그냥 이거는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지. 오스트리아도 갔다 오셨잖아요. 영상에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도움을 주는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고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으세요? 쇼핑몰 화장실을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층별로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분들이 많이 그곳에 나올 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고 개선이 돼야겠죠.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지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불쾌한 경험. 불쾌함을 잘 안 느끼는 경험. 저는 그래도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약간 이해하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막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그걸 이제 상상을 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셨던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셨었고 어머님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안아서 이렇게 변기에 앉혀드릴 그런 적은 있었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뿌듯하기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아저씨 입장이거나 아줌마 입장이면 선뜻 누군가에게 손 내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아줌마 그렇게 막 엄청 죄송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오스트리아 그 여행 가셨던 영상에서도 보면 그 트램 운전하시는 분이 내리거나 할 때 발판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닥 친절한 표정으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심하게 툭툭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뭐 대단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일이 아닌 거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치고 나서 보면 내가 위인님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주변에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장애인들과 대화하거나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해나 잘못된 상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너무 종류가 다양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척순상으로 인한 신체, 지체 장애인 거고,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도 있고 시각 장애도 있고 뭐 지적 장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한 범주 안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같은 장애인들끼리는 서로 잘 알 거야 라는 되게 일반적인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세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저의 장애 말고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장애인은 다 서로 같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오해의 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장애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이제 쌓여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노트북 하면 거기에 의미 자체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이랑 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사실 부정적인 네. 뭔가가 떠오르죠. 장애라는 표현을 사실 부정적인 어떤 수식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장애라는 그 단어 자체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다 사람인 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라고 하면 못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실 그 다른 어떤 단어로 제가 그럼 뭐 어떤 단어로 대체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어떤 말로 대체할지는. 그냥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장애라는 그 단어가 컵이라는 말처럼 이런 단어처럼 어떤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장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리고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통신 장애가 있다. 그쵸. 라고 하면 뭐 해결하면 되지.
야 통신 장애야?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장애 자체가 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 물론 힘들거나 불편한 요소는 되겠지만 무언가 절대 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좀 실제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친구분들도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들이 궁금해요. 너무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상황을 되게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쵸. 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모르는 분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청을 해요. 이제 저같이 좀 활발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길을 가다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생긴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가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아 저 괜찮습니다 하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건 장애가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그걸 같은 범주 안에 놓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네. 사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생활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얼마나 벌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